항암제는 효소를 결단내는 맹독이다. 효소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생물의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성 촉매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쉽게 표현하면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효소가 존재한다. 유산균은 주로 장이나 점막에서 활동하지만 효소는 더 근원적인 세포 레벨에서 활동한다. 예를 들어 식물의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것도 효소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싹이 잎으로 성장하고 커다란 줄기로 자랄 때도 효소가 작용하는 것이며, 우리 인간의 생명 활동도 수많은 효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소화 흡수는 물론 세포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는 신진대사도, 체내에 들어온 독소를 분해해 해독하는 것도, 태초의 정자와 난자의 만남 자체도 모두 효소의 작용 때문이다. 따라서 효소의 양과 활성도가 생명 유지의 절대적 조건이 된다. 사람의 체내에서 작용하고 있는 효소는 5,000종 이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효소들은 1초에 100만 회에 달하는 활동으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한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효소는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외부로부터 음식물의 형태로 섭취되는 것 두 종류가 있다.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 중에서 장내세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약 3,000종이라고 한다. 그 외 음식물로 섭취하는 약 2,000종의 효소는 생종자, 생수, 생채, 생과일, 벌꿀, 화분 등에 함유되어 있지만 그 중 으뜸이 발효식품이다. 그래서 선조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발효식품을 전수한 것이다. 발효란 글자 그대로 효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효모류나 유산균류 등의 미생물이 유기화합물을 분해하여 알코올, 유기산, 탄산가스 등을 발생하게 하는 작용이며, 전통식품으로 술, 식초, 김치, 된장, 청국장, 고추장, 식혜, 젓갈 등은 모두 이 발효를 이용하여 제조한다. 김치 발효는 주로 유산균에 의해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각각 특유의 다양한 효소를 만들어내게 된다. 약은 근본적으로 몸에 해를 끼치는 독이지만 약 중에서도 효소에 가장 나쁜 것이 항암제다. 항암제가 맹독인 이유는 체내에 들어왔을 때 독성이 강한 대량의 활성산소를 뿜어내기 때문이다. 활성산소는 암세포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정상세포도 항암제에 의해 죽게 된다. 항암제의 부작용으로는 식욕부진과 탈진, 구토, 탈모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모두 대량의 효소가 해독작용에 사용된 결과 몸의 각 부분에서 효소가 부족해 일어나는 증상이다. 항암제란 암 환자에게 처방되어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 괴사시켜 암이 발전, 전이 되는 것을 저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약물이다. 설명은 그럴듯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수명을 좀 더 늘려보려고, 이대로 환자를 방치할 수 없으니까, 혹시 암세포가 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특수 케이스일지도 모르니까 라고 생각하며 쓰는 경우가 많다. 암치료에 대한 현대의학의 한계가 이 항암제이다. 필자는 물론 세상에 그 누구도 암치료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사람은 아직 없지만, 암을 예방하고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는 자연의학의 답이 있는 것이다. 만일 제사의 불이라는 효소가 인체 내에서 활동하는 화학 변화를 인공적으로 한다면, 간장의 기능만으로도 대형 고층 빌딩에 상당하는 공장이 필요하며, 뇌의 기능에 이르러서는 대뇌 측두엽의 운동만도 10kW의 전력이 필요하며, 대뇌 피질의 기둥을 청사진으로 찍으려고 한다면 미국 예산의 1000배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인체의 효소는 36.5도씨의 체온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효소는 60도씨에서 기능이 정지되고, 끓이면 사멸됨으로 열을 가하여 효소가 사멸된 식단은 췌장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 부족한 소화효소를 생산하기 위해 췌장은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인슐린을 배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췌장의 수명이 단축되고 질병에 걸리며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진다. 튀기고 끓인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 인간과 동물은 예외 없이 췌장기관이 붓고 비대해지고, 다른 분비생과 기관, 특히 뇌의 크기가 실제로 줄어들었다. 효소가 함유되지 않은 육식이나 불에 익힌 음식만을 섭취한다면 타고난 수명의 3분의 1밖에 살 수 없다. 특히 과음, 과식, 가공식으로 소화효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대사효소의 활동성이 적어지고, 이로 인해 각종 호르몬과 면역체계의 불균형이 일어나 난치병이 발생한다. 에드워드 하웰, 세계적인 효소 영양학자의 말이다. 청국장을 끓여 먹으면 효소가 반으로 줄어들고 효소의 제왕인 천연 식초를 뜨거운 물에 타 먹는 바보는 없다. 식초가 들어가는 식품 자체가 모두 생식이다. 초장, 생채무침, 오이냉국, 마늘, 양파, 장아찌 등 효소를 말리거나 냉동하면 감소는 되나 사멸하지 않으므로 말린 산나물이나 무말랭이는 좋다. 효소는 저절로 무진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자연식과 효소를 낭비하지 않는 생활습관을 지킬 때 생명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귀중한 생체 에너지원인 것이다. 이 귀중한 효소의 소모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느냐가 병을 낫게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된다.